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아침에 안 좋았지만은 뭐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인 이 배경에 대해서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 전인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을 텍스트로 적어드리기에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할 거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온 시점은요, 중국의 전인대 개막식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의 연설, 이 연설이 과연 무엇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낙폭을 좀 회복한 거,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리커창이 과연 이제 무슨 말을 해왔길래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카테고리를 잡으면 중앙 예산, 국가 경제, 그다음에 사회 발전 계획,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중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막대하게 발행하는 특별체를 올해는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 3.2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메모장을 통해서 따로 좀 쓰겠습니다. 이 특별채,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죠. 원래 이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국가가 민간에 채권을 주고 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돈을 모아서 국가 부양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줬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이자를 대신 지급을 하겠죠. 이제 여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돈을 필요한 것에 쓰고 경기를 부양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썼죠. 이 중국은 미국과 방법이 다릅니다. 원래 미국은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을 했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중국은 이제 뭐 양적 완화를 뭐 미국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은 뒤 뿌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이제 해결을 좀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 채권에서 잠깐 어디까지 설명드렸지?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재정 적자 목표치라고 썼잖아요. 이 재정 흑자, 적자 이거는요.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 마이너스 쓰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쓰는 돈에는 채권의 이자가 포함이 되고요. 벌어들이는 돈은 채권의 발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수도 있고요. 근데 이 쓰는 돈에서 부채가 많으면 이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이 채권이 발행을 늘리면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 이 구조인데 이제 이것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중국이 이자 지출을 줄이려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중국이 경제 발전 안 할 건 아닙니다. 경제 발전 안 할 거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회복하기 위해서 뭐 계속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채권의 발행을 줄인다는 게 결국은 채권을 왜 발행 안 하냐면은 결론은 이제 이거거든요. 이자 지출 안 하겠다라는 거. 이자 지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부분의 채권을 미국 달러가 사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달러는 미국에서 발행 뭐라 해야 될까요? 발행을 많이 해서 미국 내에서 돈이 돌게 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외의 채권들 마구마구 사들이면서 달러를 밖으로 유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파월이 예전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채권을 줄인 이유는 결국엔 미국의 채권을 그만 퍼주기 위한 그거죠. 이제 왜 미국이 채권을 그만 사가게 하려고 하냐면 요즘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뉴스 많이 보셨죠? 제가 많이 설명도 드렸고 시장 그것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중국의 금리가 3%이고 미국의 금리가 1.5%입니다. 근데 지금 채권 10년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망할 확률이 클까요? 미국이 망할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건 스스로도 압니다. 근데 이게 1.5가 끝이 아니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의 금리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중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자를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 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점점 미국의 금리와 중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죠.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채권을 다시 매도하고 미국 채를 살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당장 그 큰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정말 심해지면 디폴트, 예전에 그리스 사태처럼 디폴트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채권 발행도 그만하고 최대한 채권을 줄이려고 하는, 빚을 줄이려고 하는, 재정정책을 줄이려고 하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두려운 겁니다. 미국이 두려운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미국이 두려운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향후 10년, 20년 뒤면은 중국이 미국의 GDP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8, 9% 성장하고 미국은 2에서 3%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면은 중국이 미국 넘어간다. 이런 강력한 목표로 이제 성장을 했던 중국이 오래되니까 갑자기 6%입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게 이제 8, 9%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6%,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원래 그 바오리오 해가지고 6% 수준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빠른 성장보다는 중국 질적 성장으로 목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미국의 GDP를 뛰어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깔려 있고 미국과 중국 간 금리 이슈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결국은 중국은 미중 패권 싸움이 끝나진 않았겠죠. 끝나진 않았겠으나 중국이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한 발 물러서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이런 제 분석이 뭐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이란 중국 시황을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주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열심히 보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이런 배경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 지금 미국 금리가 어제보다는 다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장중 이 보시면요. 이게 오늘 아침 9시고요. 아침 9시고요. 이게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 금리가 높아가지고 증시 떨어질 때 이게 오늘 우리나라 장중입니다. 우리나라 장중 때 금리가 더 올라갔었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반등했거든요. 근데 장 마감하고 이제 오히려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연 오늘 밤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또 미국의
뭐 증시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중국의 전인대 내용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복잡한 내용 좀 이해 안 가도 좀 돌려보면서 한번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장 좋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장 분위기 자체는 또 오늘 미장 보고 다음 주 월화, 다음 주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장세가 한번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